자, 여러분,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포인터 변수는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자료형에 맞춰 형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파이어를 그냥 쓰지만 얘가 포인트 변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에스테리스크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스테리스크가 붙어 있으면 얘는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컴파일러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표 에스테리스크의 위치가 변수 자료형 int와 변수명 사이 어디에 위치하든 사실은 관계가 없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처럼 int의 point ptr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 ptr이라고 하는 변수는 인테저 포인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그런데 int의 ptr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를 쓸 때 이렇게 쓰면은 int 포인터의 ptr1 얘만 지금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int의 ptr이고 나머지는 그냥 인테저예요. 그죠? ptr2, ptr3. 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만 지금 인테저 포인트고 나머지는 인테저 변수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왠지 모든 변수들이 다 인테저 포인트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잘 안 쓴다.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C에서 가장 어려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추후에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리커전 그리고 포인터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가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냥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수예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기억 장소예요. 기억 장소인데 단지 거기에 그냥 값을 저장하는 게 변수죠. 근데 그 값을 우리는 이게 변수라고 하면 기억 장소라고 하면 그 기억 장소에 사이즈가 있고 그 사이즈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4바이트예요. 그리고 그 4바이트의 값을 결국은 10, 10, 10, 10 이렇게 바이너리로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소 값으로 해석하자. 이게 끝이에요. 그죠?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 변수는 주소값만을 저장한다. 이게 끝인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냥 변수하고 똑같은데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똑같다 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테저 i 그 다음에 인테저
포인터 ptr은 i의 주소값, 그러니까 i의 주소값을 ptr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우리는 ptr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 변수의 이름의 타입은 인테저 포인터구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값은 i의 주소값이구나.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서 바로 선언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ptr을 실제로는 i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서 i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으니 이 ptr은 i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주소값이지만 이 ptr이 i라고 하는 변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사실 동일한데 해야지 훨씬 더 이제 더 고차원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모든 개념은 아주 구체화해서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인터라고 하면 그냥 요 페이지, 이 페이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너무 뻔하고 금방 이해하기 쉬운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이야기하느냐 하지만, 제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다 보면 이 포인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기본적인 내용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해죠. 포인터는 단지 주소 값을 저장한다 해죠. 자, 그러면 이 아까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i라고 하는 기억 장소를 가리킨다. 그러면 우리는 ptr이 가리키는 그 기억 장소에 있는 실제 값, 여기 3이라고 하는 값, 이 값을 얻고 싶을 때는 우리 앞에다가 이렇게 역참조 연산자인 에스트리스크를 붙이면, 에스트리스크 붙이고 ptr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 기억 장소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이 3이죠. 3.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모든 변수는 그 변수의 값, 실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그 기억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변수가 항상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i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이때는 이 i는 그 i가 가리키고 있는 i 변수의 값, 그래서 3이니까 3 더하기 5 해서 우리가 8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i에다가 7을 넣어라 이렇게 할 때에 이 i는 지금 그 변수의 기억 장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기억 장소에다가 7이라고 하는 값을 속 집어넣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어사인먼트에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의 의미가 다른 것처럼 이 역참조 연산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PTR의 내용에다가, PTR의 내용에다가 하면 PTR의 내용이 지금 3인데 그 3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어사인먼트 왼쪽에 있으니까 그 PTR이 가리키는 곳의 기억 장소를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i 더하기 2, i가 지금 현재 3이니까 3 더하기 2 해서 5가 이 PTR이 가리키는 그 기억 장소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두 문장에서 동일한 i이지만 이 i가 assignment에 오른쪽에 있느냐 혹은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다르고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그 전에 이미 배웠던 내용을 다시 조금 복습한 거고 빠르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겠어요. 자, 포인터의 포인터, 포인터의 포인터, 이게 다중 포인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아까 PI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PI는 I라고 하는 기억 장소를 가리키는 I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PI도 어차피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기억 장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 기억 장소를 가리키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DPI라고 하자. 그럼 이 DPI는 PI를 가리키겠죠. 자, 그러면 I는 인테자죠. PI는 인테자의 포인트죠. 자, DPI는 그럼 인테자의 포인터의 또 포인트죠.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테자 I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얘는 인테자 포인트 PI, 얘는 인테자 포인트 포인트 DPI.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i는 10 이렇게 봅시다. i에 10이 들어가죠, 저장이. 그 다음에 인테자의 포인트 pi는 또 다른 변수인데 i의 주소값을 저장하죠. 그럼 pi에는 i 주소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인테자 포인트 포인트 dpi는 포인트의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 포인트의 주소값, 포인트 주소값을 저장하죠. 자, 이렇게 뭐 계속 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의 포인트의 포인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DPI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은 뭐냐? DPI 가리키는 곳의 내용은 DPI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은 내용은 바로 인티저 포인트니까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겠죠. PI의 내용이죠. PI의 내용. 그래서 주소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것도 주소값이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 하면 이것은 i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넣어라. 그러면 바로 이 3이 여기에 속 들어가죠. 자, 알겠죠? 그러니까 DPI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변수죠. 이 기억 장소가 있어요. 그 DPI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 DPI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이라고 하면 바로 이 안에 있는 PI의 내용이 되겠죠. 안에 있는 내용. 근데 그것에 대한 또 내용. 그러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이니까 I 변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중 포인터 개념을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 그럼 다중 포인트니까 포인트의 포인트인데 포인트의 포인트의 포인트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자꾸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까지 안 내려가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포인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억 장소죠. 그럼 그 기억 장소가 연속적으로 여러 개 있으면 우리 그걸 배열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값을 저장하는 포인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배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테자 포인트 PArray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 배열인데 사이즈가
크기가 3이다. 그러면 여기에 P array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은 인테저 포인트예요. 전부 3개 있는 거 3개. 3개 있는데 얘는 전부 뭘 가리켜요. 그죠? 아까 현재는 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널이 실질적으로 구현할 때는 내부적으로 0이에요. 0인데 우리는 포인터일 때는 이것을 0이 들어있으면 아 이건 널이다 이런 개념이고, 또 스트링 글자에서 0은 또 그것도 역시 널이고, 인테저에서 0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배열에서 개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2개는 자동으로 0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 0이 사실 널이에요. 자, 그래서 포인터에서 널이라는 말은 우리가 표현할 때 뭘 가리켜야 되는데 0이니까 더 이상 아무한테도 아무도 안 가리킨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은 이 전기 회로에서 접지를 의미해요. 땅에다가 딱 넣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쪽에서 항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 이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0이다 값이, 이런 의미입니다. 널이다 이런 의미의 널. 자, 그래서 이제 근데 포인트에서 이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2차원 배열 이름. 자, 그럼 2차원 배열일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T-array라고 하는 것이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항상 2차원 배열에서는 이렇게 값을 선언하면서 바로 초기화를 할 때 개수가 정해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차원 배열에서는 우리가 2차원 배열에서 이렇게 하고 끝까지 가서 간 후에 그 다음에 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얘가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위치를 알려면 여기 있는 칼럼의 개수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얘가 몇 번째 저장되는지 기억 장소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서 항상 이 마지막에 있는 모든 애들을, 만약 2차원 배열이면 마지막 1개, 3차원 배열이면 마지막 2개, 어쨌든 제일 끝에 있는 하나만 놔두고 제일 앞에 있는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값이 결정 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이즈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죠? 2차원 배열에서. 어쨌든 이 temporal array라고 하는 T arra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2x3이죠. 그죠? 2x3에 1, 20, 12, 3, 5, 6, 16, 3, 5, 16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배열의 이름이 T array라는 거죠. T array. 자, 그러면 T array의 0은 뭐냐? 이제 T array의 0.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원 배열을 생각해 보면 돼요. 1차원 배열. A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그래서 A에 3 하면 A에 0, 1, 2, 3 해당되는 네 번째 것의 값이죠. 혹은 그것을 여기 하는 변수죠, 변수. 그게 A의 3이에요. 그럼 A라고 하는 게 뭐냐?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하기를 A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에요. 기억 장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A라고 쓰면 컴파일러가 얘는 A의 0번째 것의 주소를 우리는 A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배열의 요 인덱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떼버리면 그냥 그게 주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T array의 0이라는 것은 T array 0이라는 것은 바로 똑같은 개념으로 이게 원래는 2차원 배열인데 뒤에 있는 이걸 떼버린 거죠. 그러니까 T array의 00의 주소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1차원 배열의 이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T열의 0은 T열의 00의 주소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를 알 수 있나 하면 A는 A0의 주소라고 했으니까 1차원 배열에서 그럼 A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 A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A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A가 포인트 변수면 그 값을 바로 포인트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트일 텐데 여기서는 A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기억 장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상수인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A의 0번째 주소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A의 0번째 주소값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A의 0번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되니까 바로 이 T 어레이의 앞에다가 내용이라고 하면 얘는 T 어레이의 0번째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죠. 이게 아무리 배열이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 페이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포인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T 어레이가 있었는데 T 어레이에 2차원 배열인데 1, 20, 12, 3, 5, 16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인테저 T 어레이 2, 3이죠. 그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T 어레이에 0이라고 하는 것은 T 어레이 0이라는 것은 T 어레이의 00의 주소값을 의미한다. 그럼 T 어레이의 1은 T 어레이의 항상 이 2차원 배열인데 하나만 있으니까 뒤에다 그냥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다가 0의 주소값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소값이 12FF68 12FF68이라면 이 T 어레이의 0이라는 것은 사실은 포인터 변수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기억 장수가 없어요. 그냥 상수인데 단지 여러분의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죠. 얘가 바로 T 어레이 0의 T 어레이 00의 주소값을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를 가리킨다. 이게 왜냐하면 변수가 아니라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 장수가 없지만 우리는 상수인데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자. 예. 그리고 T 어레이의 1은 T 어레이의 1, 0의 주소다. 그래서 1, 0의 주소니까 요거죠. 12FF74, 12FF74를 저장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T 어레이의 0이죠. T 어레이의 0. 이 말을 0을 떼버리면 그냥 T 어레이라는 것은 결국 T 어레이의 0번째 것의 주소죠. 자, 그런데 T 어레이의 0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장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소값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T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T 어레이의 0번째를 가리킨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값이 없는데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12FF68이다. 자, 그러면 T 어레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T 어레이가 가리키는 것의 이 내용이 12FF68이다.
그것의 내용. 얘는 T array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이게 가리키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억 장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포인터 상수인데, 상수라서 변수는 기억 장소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꼭 포인터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이 그 2차원 배열을 포인트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차원 배열에서 인덱스를 떼버렸을 때 바로 그것의 관계가 이것의 주소값이 얘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2차원에도 그대로 확장해서 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얘는 기억 장소가 아니고 그냥 단지 상수인데 꼭 기억 장소가 있는 포인트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 그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에서 캐치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차원 배열에서 size of라는 것이 있어요. size of. 우리 인테자 A에 10개가 있어요. size of A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방이 10개니까 10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인테자가 4바이트니까 그러면 곱하기 4 해가지고 40바이트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size of의 T array라고 하면 아까 2x3이니까 2x3니까 6개죠. 전부 다 6개인데 6개를 여기 6개죠. 그죠? 이렇게 6개니까 곱하기 4 해가지고 24. 자, T array 0이라는 것은 또 이게 한 행이 되니까 4 곱하기 3에서 12. 자, T array 00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자니까 4. 자, 이렇게 size of를 통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제 그 역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T array 00이라고 하는 것은 T array 0에다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까 여기도 요거죠. T array 0에 앞에다가 내용 이렇게 하면 요거 첫 번째 거죠. 그 다음에 T array의 0은 T array의 내용하고 같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 아직까지 주소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T array의 0이 T array 00의 주소값을 나타내니까 T array 1은 T array 10의 주소값을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T array의 00이라고 하는 것은 T array 0의 내용 1이고, T array의 10은 T array 1의 내용은 3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차원 배열의 지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쉬워요. 자, T array의 0, 1의 주소값은 T array의 0, 이 T array 0이 뭔가 하면 T array 00의 주소값이죠. 거기다가 1을 더한 거죠. T array 1, 2의 주소값은 T array의 1, 0의 주소값에다가 2를 더한 거죠. 이게 다 주소값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T array의 0,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봤던 T-array 0, 1에다가 앞에다 내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항상 어떤 i의 주소값이 p라면 그럼 i는 양쪽에다가 p의 내용이 i죠. 그래서 이 앞에 주소가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넘어오면 에스테리스크가 붙게 된다. 그죠? p의 내용. 요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요거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T-array의 1, 2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거를 일로 바꾸면 되죠. 여기 주소값이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내용을 붙이면 되죠. 자, 그러면 T-array라고 하는 포인트 상수에다가 1을 더한다는 말은 뭔가? 그러면 T-array라고 하는 것은 T-array의 0번째의 주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T-array가 가리키는 0번째 가리키는 것은 0번째 이 행 전체를 의미를 하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 주소값에다가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이 사이즈가 이 행 전체니까 더하기 1 하면 바로 두 번째 것 행을 의미한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바로 T-array의 1의 주소죠. 그래서 T-array의 더하기 1이라는 것은 T-array 1의 주소를 의미한다. 그 다음 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T-array 플러스 i라는 것은 T-array의 i 플러스 1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좀 복잡하지만 자, T-array 00의 주소라고 하는 것은 T-array 0이라고 표시하고 T-array 0이라는 것은 T-array의 실제 내용 이렇게 하고 요 관계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T-array의 1의 0번째 것의 주소라는 것은 T-array 1의 그냥 그 값의 상수고 T-array 1이라는 것은 T-array에다가 더하기 1 해가지고 그것의 내용 이렇게 한다. 이게 그냥 아까 1차원 배열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걸 다 총 정리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T-array에 아까 2x3에 2차원 배열이 있으면 값이 1, 20, 12, 3, 5, 16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각각 주소값이 68, 60, 60, 70 이렇게 이제 4개씩 인테저니까 증가되고 그 다음에 로우 메이저니까 74 이어서 74, 78, 70 이렇게 이제 저장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 T-array의 0이라는 것은 T-array 00의 주소값을 나타내니까 얘를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 되고 T-array의 1이라고 하는 것은 T-array 10의 주소값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T-array의 0이라고 하는 것은 이 T-array라고 쓰면 T-array는 T-array 0의 주소값이다. 그런데 주소값이 이게 메모리 기억장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상수의 어떤 포인터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석만 하면 된다. 그죠? T-array의 플러스 1은 바로 T-array 1 이걸 의미한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T-array라고 하는 것은 바로 T-array의 내용의 내용, 이중 포인트죠. 내용이 내용 해야지 이 T-array 00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T-array 00에다가 20을 넣어라. 이 말은 T-array의 포인터 안에 있는 값을 20으로 바꾸니까 얘가 바뀌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T 어레이에 이게 2x3의 이런 배열이 있다면 그럼 이 주소값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좀 쭉 정의되어 있죠. 그 다음에 1, 20, 12, 3, 5, 16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때 T 어레이의 영영의 주소값은 우리는 T 어레이 영영의 주소값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이것을 우리가 T 어레이의 0 이렇게 하면 주소값이죠. T 어레이 영영의 주소값 혹은 T 어레이 0이라는 말은 바로 T 어레이의 실제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동일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그 다음 것은 훨씬 쉬워지겠다. 그래서 T-array 0, 1의 주소값 그것은 T-array 0이라고 하는 주소값에다가 1을 더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 주소값에다가 더하기 1 한 거죠. 물론 이 더하기 1이라는 것은 포인트에서의 더하기 1은 그 가리키는 곳의 타입의 사이즈만큼을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T-array의 실제 내용 그게 바로 T-array 0인데 거기다가 1을 더한 거다. 이게 딱 같은 거예요. 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죠. 두 번째 거. 그 T-array의 1, 0의 주소값인데 이것은 T-array의 1의 라고 하면 이게 주소값이죠. 이 말은 T-array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3을 더한 것과 같다. T-array라고 하는 것에 3을 더한 것과 같고 혹은 T-array에다가 더하기 1의 내용이다. 지금 앞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쓰면 되겠어요. 여기 한 칸 더 있죠, 이게. 여기 지금 세 가지가 같다 그랬는데 여기는 네 가지예요. 그래서 T-array의 1, 2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러 안에서는 컴파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T-array는 T-array에 지금 이렇게 세 칸 있고 세 칸 있죠. 두 번째 것.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거에다가 더하기 1 한 거죠. T-array 더하기 1 한 거죠.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에다가 2를 더하면 0, 1, 2가 여기죠. 그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T-array의 ij, T-array의 ij라고 하는 것은 T-array의 i번째 것에다가 j를 더한 것의 내용 T-array의 i번째 T-array i라는 것은 바로 T-array의 i의 주소죠. 거기다가 j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두 번째 식으로 항상 표현이 돼요. 그래서 T-array에 더하기 i를 하면 i번째 행이 되겠죠. i번째 행. 그것의 주소의 내용에다가 j번째 열의 내용. 이게 바로 T-array의 ij를 의미한다.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돌아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결론이에요. 이게 이 실제 컴퓨터 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이게 열의 개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식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T-array의 내용에다가 열의 개수 곱하기 i 더하기 j를 해가지고 그것의 내용을 하면 바로 T-array ij의 실제 값을 얻을 수 있죠. 여기다가 에스테리스크를 빼버리면 그냥 그것의 주소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 것도 T-array의 영영의 실제 주소 값에다가 이게 인테저 포인트니까 i의 열의 수 더하기 j
해가지고 그것의 내용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t array의 i 번째 것의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j를 붙이면 되죠. 요거는 두 번째 식을 이렇게 표현된다, 그죠? 포인트로도 되고 내용으로도 되고. 그래서 마지막 표현에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I 번째 것의 실제 내용,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T array의 I에다가 실제 내용, 요걸 우리가 그냥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걸 그대로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제 2번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A의 I라고 하는 것은 1차원 배열에서 이 I번째, 이 I번째의 요 내용이죠. 얘는 A라고 하는 주소값이 있어요. A라는 주소값은 A의 0번째 것의 주소값이죠. 여기다가 i를 더하면 이게 인테저 포인트니까 i 곱하기 4만큼 주소값이 증가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 한 것이 ai죠. 그래서 요 관계를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 포인트라는 것이 있는데, 함수를 가리키는 그 함수 포인터예요. 함수 포인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함수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add라고 하는 함수는 실제 반환값이 보이드고 실제 그 안에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쭉 있다. 이 add라고 하는 함수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add라고 하는 형태의 모양의 주소값,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 그것을 우리는 pf라고 한다면 이 함수 포인트예요. 그럼 이 함수 포인트니까 우리는 이 함수 포인트에 는 우리가 이 i라고 하는 것이 인테자인데, 그러면 i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인테자 포인트는 우리가 pi인데 앞에 에스테리스크를 붙여가지고 인테자 포인트다 이렇게 하듯이, 자, 함수가 있는데 함수의 이 리턴 값이 보이드니까 똑같이 보이드하고 포인트다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이 add가 함수 add가 결과값이 int라면 인테자 포인터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pf가 이 리턴 되는 값을 가리키는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변수라는 함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는 요 타입의 파라미터 요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이 pf의 실제 가리키는 내용이 함수가 더블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요 pf가 이런 형태의 타입, 리턴 값은 보이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더블 포인트에 더블로 되어 있는 3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그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pf가 정의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방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하는 함수 포인트는 요 pf 함수 포인트 이름이죠. 이거는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에스테리스크 붙여가지고 포인트라는 것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걸 다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이드 리턴 값과 이 파라미터 값을 그대로 넣으면 이 pf는 이제 이런 형태의 요형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변수다. 포인트 변수다. 근데 그 포인트 변수는 그 함수의 주소값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전부 다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사용하는 예를 보면 이게 void pf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pf에다가 add 이렇게 하면 add가 아까 방금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add라고 이렇게 쓰면 add라고 쓰면 바로 그 add라고 하는 함수의 주소값을 pf에다가 저장한다. 우리가 앞에서 인테자
A에 3 해서 이 주소값이 있는데 그냥 A라고 쓰면 A의 그 주소값을 의미하듯이 이 ad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냥 add 이렇게만 쓰면 원래 여기다가 2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값인데 ad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3, 2 뭐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런데 그냥 add 이렇게 하면 얘가 add라고 하는 함수의 주소 값을 의미하듯이 그걸 그대로 똑같이 흉내내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pf에 이렇게 하면 바로 그 add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겠다. 자, 그래서 함수 포인터의 배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함수 포인터가 있는데 함수 포인터의 배열 4개가 있다. 나머지 리턴 값과 파라미터는 그대로 붙여주고 함수 포인터가 있는데 그것의 개수가 엘리멘트 개수가 4개인 배열이다. 그러면 이제 pf 어레이에 함수 포인트 펑션 포인트에 어레이 1, 2, 3에다가 각각 add, subtract, multiply, divide 이렇게 쭉쭉쭉 저장해 낼 수가 있겠죠. 주소 값을. 그 다음에 이제 for 를 돌면서 이렇게 그냥 pf에다가 막 이렇게 호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포인터에 대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내용을 다뤘어요.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 동영상을 꼼꼼히 들어보고 복습을 하고 실습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